수열 보겠습니다. 수열은 말 그대로 숫자를 열거해 놓은 거야.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게 수열이에요. 그럼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을 하거든요. 그 규칙 자체가 지극히 아주 특별하게 아주 정해진 그 규칙이 되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 눈에 딱 보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2만큼씩 계속 더해 나가는 거, 3만큼씩 계속 곱해 나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딱 이쁘게 정해 놓은 것들만 우리가 다루게 될 거야. 수열은 하나의 함수예요. 어떤 함수냐?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시키는 대응 규칙이야. 자연수에서.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게 뭐냐면 1, 2, 3, 4, 5, 6 이렇게 나가는 숫자들 있잖아. 그지? 그러면 함수라 했으니까 1이라는 값을 어디엔가 대응시켜야 되죠. 그럼 대응시키려면 함수의 관계식이 있겠지. 그 함수의 관계식이 fn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거기다 대응하는 함수 값이니까 f1 여기다 이제 우리가 대응을 시키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수열은 함수의 관계이긴 하지만 수열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대응된 값을 하나의 첨자를 통해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A1 아래 첨자를 써. 작게 아래쪽에다. 그래서 A1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요. 그럼 두 번째 2를 대입해서 얻어진 결과는 A2, A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의 규칙은 자연수의 n이 뭔가가 정해진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n번째 숫자, n번째 값이라는 것이 있겠네? 근데 그것을 함수값이 되긴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함수값이라 하지 않고 수열에서는 하나의 항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을 1을 대입하게 돼서 얻어진 항은 첫 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이 각각의 각 항들을 갖다가 우리가 항이라 하는데 처음 나온 값을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 이름을 좀 많이 부르게 될 겁니다. 또는 선생님이 이걸 한자를 써서 초항이라고도 부르게 될 거예요. 초항이라는 것은 어쨌든 첫 번째 항, 1을 대입해서 얻은 첫째 항. 그래서 일단 첫째 항은 1을 대입했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럼 다른 값이 우리가 규칙을 알기 위해서 얻어진 n이라는 값이 정해져 있을 때의 n번째 항의 일반화된 표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반화된 항의 표현이다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an은 예를 들어 2n-1 이렇게 주어져요. 함수식이야, 함수식. 그럼 여기다 1, 2, 3, 4 대입하는 거죠. n 대신 1 대입하니까 1, 그죠? 2 대입하면 3, 5, 7 이렇게 나가겠잖아, 그죠? 이런 수열이 얻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열의 일반항의 종류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n제곱이라는 일반항이 있어. 그럼 1 대입하니까 초항은 1,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9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지. 그치? 3의 n제곱이라는 이러한 일반항, 거듭제곱의 형태가 되겠네? 그럼 n이 1이면 3이에요. 두 번째 항은 9, 세 번째 항은 27 이렇게 나가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얼마가 될까?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플러스 1, 세 번째 마이너스 1. 교대로 나오겠죠. 여기가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1 이러한 규칙을 지닌대. 그럼 첫째 항은 1 대입하니까 2분의 1, 그 다음 2 대입하니까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열에서 일반항이라는 용어를 썼어. 그러니까 수열은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시킨 대응 규칙이라 했고,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 그것들이 어떤 항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대입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항들의 규칙을 알려줘. 물론 순서대로야. 첫째 항이 얼마, 둘째 항이 얼마, 세 번째 항이 얼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얘네들의 일반화된 표현. 그럼 얘가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5 이렇게 된다면 n번째는 어떠한 식이 될 것이냐, 그걸 n에 가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런 연습도 우리가 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된다면 그 식들이 이 앞에 있는 이러한 모양을 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항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려봤어요. 우리 교재 223쪽에 보시면 간단한 문제들이 나와 있죠. 일반항이 주어져 있어 1, 2, 3, 4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항의 형태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86번 문제 봅시다. 첫 번째,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추측하시오. 우리가 지금 수열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없으니까 아 얘는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1, 5, 9, 13, 네모 이렇게 되면서 규칙 찾는 거잖아. 여러 가지 숫자. 그죠? 그리고 얘네들 규칙을 파악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없지만 열거된 숫자를 보고 아 이게 되지 않을까를 한번 규칙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야. 첫 번째는 3, 5, 7, 9, 11 이렇게 나가고 있어. 일단 규칙이 뭐예요? 계속 이만큼씩 커져나가고 있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n번째 규칙을 써야 돼. AN을. 그럼 여기다 번호를 써보는 거죠. 첫 번째 숫자가 3이 나왔고 두 번째 숫자가 5, 세 번째 숫자가 7 이렇게 나왔으니 n번째 숫자를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계산해서 위에 숫자가 나왔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이 숫자가 1을 더하고 여기는 3을 더하고 여기는 4를 더하고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2를 더했어요. 2라는 숫자가 있을 때는 3을 더하고 3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는 4를 더해 나가고 맞습니까? 그럼 계속 그렇게 넣어가는 숫자들이 될 것인지 근데 여기는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얘가 나올지 그 숫자를 우리가 밝혀내야 한단 말이지. 그럼 5라는 숫자일 때는 얼마? 6을 집어넣잖아. 그럼 n이라는 숫자일 때는 어떻게 될까? n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 n 플러스 1을 딱 더해버리면 이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이 문제의 AN은 얼마가 되는 거야? 2n 플러스 1이라는 거 짐작할 수 있니?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도 돼. 바로 좀 이따가 우리가 등차수열을 공부할 건데 그때 바로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이거 보니까 실제로 여기다 2배를 하면 2n인데 여기다 2배 하면 2, 4, 6, 8인데요. 그거보다 하나씩 더 커요. 그래 2n에다 플러스 1 해도 되겠고 그게 떠올랐다면 그렇죠?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두 번째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딱 보이죠? 어떤 숫자야? 2의 거듭제곱의 형태야. 맞죠? 근데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 그러니까 번갈아 하면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교대로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써. 그러니까 2의 n제곱의 형태인 건 맞는데 홀수번째 마이너스 나가고 짝수번째 플러스가 나와야 하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는 부호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모든 항의 형태가 2의 거듭제곱인 것이다. 근데 홀수번째 마이너스 짝수번째 플러스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붙여주면 돼. 그게 아니라면 짝수번째가 마이너스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지수를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되리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9, 99, 999, 9999 어떤 숫자처럼 보이니? 방금 뭐라고 했어? 10 1? 9 곱하기 1 여기는 9 곱하기 11이 얘는 9 곱하기 111 이렇게 나가죠. 그럼 여기다가 9 곱하기 1111 n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 규칙은 알고 있죠. 자 그랬더니 이왕 이렇게 나온 김에 그럼 11은 뭐냐? 11은 1 더하기 10이에요. 얘는요 1 더하기 10 더하기 11이에요. 10의 제곱이에요. 그럼 n번째는 얼마 할까? 9 곱하기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n-1제곱까지 됩니다. 좀 더 간단히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10 빼기 1이에요. 얘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얘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바로 일반항 AN이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럼 아까 되게 복잡했던 것들도 뭐 하는 거야? 따라해. 뭐 하는 거야? 무슨 표시야? 이제 복잡한 식의 표현들도 우리가 간단히 하면 이렇게 이쁘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뒤에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가 없는데 그 상태에서 숫자만 보고 얘들의 일반화된 표현, 일반항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 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름이 붙어 있네. 그 옆에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 등차 수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등차 수열 먼저 공부할게요. 이름이 있는 수열은 딱 두 개예요. 등차죠. 오늘 등차만 할 거야. 뒤쪽에 가면 다음 단어는 등비 수열이 있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갑니다. 등차. 등이 뭐야?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는 뜻이야. 같아. 뭐가 같아? 차이가 똑같다. 근데 원래 수학에서 차라는 것은 절대값의 의미가 있잖아, 그지? 근데 한쪽 방향으로 갈 거야. 그래서 그 차를 같게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다음 넘어갈 때 같은 값을 계속 더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양의 값을 더해 나가면서 커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더해 나가면서 작아질 수도 있어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 그 규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있겠죠? 두 번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나가겠지. 우린 뭘 알아야 돼? n번째 항을 알아야 돼요. 얘 규칙만 볼 거야. 첫 번째 항을 첨자를 생략해서 보통 이렇게 A라고 씁니다. 이게 뭐야? 첫째 항. 등차 수열의 초항이에요. 초항. 근데 등차 수열은 같은 값을 계속 더해 나간다 그랬잖아. 그지? 그 값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D라고 많이 써요. 계속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D를 더해 나가는 값이 되겠죠. 세 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또 D를 더하니까 A 플러스 2D의 형태가 되겠지. 이때 D라는 것을 뭐냐면 항사의 공통적인 차. 이걸 갖다 우리가 공차라고 얘기해요. 공차. 알겠지? 공통차. 그래서 초항과 공차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등차 수열인 것이야. 그럼 여기 있는 거 번호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항은 초항 그대로였었죠. 두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더해. 세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에 2배를 더해. 그럼 모든 항에 초항의 연산이 들어가 있겠지. 그럼 n번째 항에도 초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도 공차를 더해야 돼. 근데 실수별만큼 더해야 되는 도대체 얼만큼 더하느냐? 그렇죠. 여기는 항의 번호의 규칙을 보니까 2일 때는 1번, 3일 때는 2번 더했으니까 n일 때는 n-1번의 공차를 이렇게 더해준 것이 일반항이 되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외워야 될 공식이 있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다?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왜 n-1이야? 초항을 빼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붙어가기 때문에 한 끗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는 거지. 그럼 얘를 우리가 전개하고 나면 결국은 초항 A, 공차 D 이 값은 알고 있어. 일반적으로. 그죠? 알고 있으니까 정리하게 되면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의 모양을 띠고 있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n 플러스 b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어떤 모양이다? n에 관한 1차식의 모양을 띠고 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미 an이라고 썼지만 n의 개수가 뭐였어요? d죠. d 하나밖에 없지. d가 뭐였는데? 공차. 말을 해봐야 돼. 뭐라고? 공차.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 n의 1차항의 개수 얘가 무조건 공차가 된다고. 알았죠? 그래서 일반항을 푸는 거야. 자, 그럼 조금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일반항을 한번 살펴봤는데 딱 보니까 이거 등차 수열 맞죠? 그렇죠? 공차가 얼마니? 2예요. 플러스 2예요. 2 커지니까. 그럼 얘 일반항 어떻게 쓰면 돼? 초항 3 그리고 n-1의 공차 2 끝.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어진 얘네들은 모든 항들은 항상 일반항의 모양을 지니고 있는 거야. 초항에다가 공차의 몇 배의 실수배만큼을 더한 값인지 그런 꼴을 지니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가 n번째 항이야. 그럼 그 다음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끼리도 공차의 성질을 띠고 있으니 일반항을 통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형태를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다른 표현으로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어요. 그리고 n번째 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항이 있으면 얘가 그 다음 항이야.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값이 D라고 했어. 얘는 지금 n에 관한 식들인데 얘네들 계산한 결과가 n이 없다는 것은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 225쪽 가운데 박스 보이죠? 윗부분에 그치? 일반항 공식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항과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다. 그것이 바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하나의 일종의 관계식.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점화식이라 하는데 이 점화식이라는 용어는 등비수열 하면서 그때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좀 그래서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226쪽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공식이 나와 있어요. 한 번 더 밑줄 좀 그어주시고 일반항 구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번 문제입니다.
228쪽이에요. 문제가 3개 있죠? 첫 번째, 하나씩 잘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공차가 2분의 3이래. D가 2분의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 여섯 번째 항이 8이다. 보세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야. 어떤 변수에 관한 1차식이라는 것은 항이 몇 개란 얘기야? 2개죠, 1차식은. 그러니까 미지수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2개가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공차는 주어졌어요. 그럼 여섯 번째 항이지. 여섯 번째 항. 모든 항들은 항상 등차 수열일 경우 초항과 공차의 실수백골을 지니고 있다. 1차 결합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럼 여섯 번째 항은 뭘 갖고 있어? 초항의 5배의 공차만큼을 가지고 있는 게 여섯 번째 항의 모양이잖아. 공차 알고 있죠?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럼 공차를 딱 대입하니까 초항을 구할 수가 있네. 맞습니까? 여기다 2분의 3 대입해봐. 그럼 초항은 8-5 곱하기 2분의 3의 모양이야. 그죠? 이 얼마야? 15. 여기 16. 공차, 초항이 2분의 1이네. 그죠? 그래서 일반항은 무엇이냐? 초항 2분의 1 플러스 n-1의 공차 2분의 3. 한마디로 2분의 3n-2.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알았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첫째 항 구해놨고 일반항 써봤어요. -9, -4, 1, 6, 점점점 등차 수열. 지금 문제 앞에 등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없으면 이걸 보고 등차라는 걸 알 수 있을까? 모르니? 문제를 바꿔볼게요, 그럼. 1, 2, 3, 4. 자, 빈칸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겠니? 5가 들어갈 수 있죠. 그쵸? 근데요, 얘 일반항이 n-1, n-2, n-3, n-4 더하기 n이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야? 1. 2 대입하면 3은 4는 5는 29. 어떻게 할 거야? 좀 비약적인 거긴 한데, 그죠? 등차수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등차로 가져가면 돼. 이걸 이렇게 가져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거 가지고 언급하진 않을 테니까. 어쨌든 등차를 했으니까 딱 보는 순간, 아하, 공차가 얼마다? 5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초항 나왔죠. 일반항은 -9 플러스 n-1의 공차 5. 그래서 5n-14. 이렇게 일반항. 뭘 묻고 있었어? 61은 몇 번째 항이냐? 61이라는 숫자도 몇 번째 항인지 모르지만 이런 일반항의 모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61이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n값 구하시면 돼요. n이 3.5가 나왔어. 말도 안 돼. n은 무조건 자연수야. 알았지? 세 번째. 등차 수열 3, 7, 11, 15. 공차가 4죠? 네. 그죠? 일반항 쓰자. 3 플러스 n-1의 공차 4. 4n-1. 얘가 모든 항의 모양이야. 근데 언젠가부터 100보다 커지더래요. 그럼 n이라는 것은 4분의 101보다 큰 거니까 얼마부터? 26번째 항부터.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문제 볼게요. 잠깐만. 가끔 이렇게 사고 나서 문제네. 다행이다.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우리 동안을 위해서 촬영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고 화면은 돌아가고 몇 번 그런 적이 있어. 그냥 될 것 같아서 녹화가. 자, 88번 정보가 두 개가 있어요. 여섯 번째 항이 40,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얼마냐면 28. 자, 보세요. 여섯 번째 항이 있는데 얘는 10번째 항이야. 숫자가 더 작지요. 그 뜻은 공차가 음수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두 개의 정보가 있으니까 쓸 수 있어. 여섯 번째 항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다? a 플러스 5d의 모양. 그쵸? 10번째 항은 a 플러스 9배의 공차의 모양을 띠고 있다. 변변 빼주나면 마이너스 4d라는 것이 10, 뭐야? 그러면 22인가요? 10. 미안. 그래서 공차가 얼마다? -3.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초항은 얼마가 돼? 55가 되겠죠. 그래서 초항과 공차가 나왔어. 뭐 구하라고 했지? 일반항 구하라.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그래서 58 마이너스 3은 이렇게 일반항 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50은 몇 번째 항이냐? 요놈이 마이너스 50이다. 끝. 그죠?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고. 세 번째,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공차가 음수니까 언젠가부터 음의 항이 나타나겠지? 0보다 작다. 그럼 n은 뭐보다 커? 3분의 58보다 커야 되니까 얼마니? 19점 얼마? 그러니까 20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오겠네요. 알겠죠? n은 자연수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아, 효과음 좋습니다. 혼자 사과 아닌 사과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과일가게 아저씨하고 잘하셨어요. 2라는 숫자가 있고요. 여기 2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다가 5개의 숫자를 넣을 거래요. 1, 2, 3, 4, 5. 이렇게. 그래서 얘 전체가 등차 수열이 되어야 한대. 그 값을 우리가 x1부터 x5까지, 그렇죠? 다 쓰자. 이렇게 한대요. 물론 xn, 여기가 x니까 xn이라 한다면 이것도 등차가 되겠죠. 5개도. 근데 우린 전체를 갖다가 이걸 첫 번째 항에 볼 수는 없고 이걸 초항으로 오는 거지. 어쨌든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만큼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돼요. 이 수열을 an이라 하자. 그럼 얘는 a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게 몇 개의 항을 넣었는데? 5개. 되게 많이 넣을 수도 있어요. 5개를 넣네.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7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 2부터 20까지인데 그 사이에 딱 5개만 넣어서 등차를 이뤄야 돼요. 자, 생각해봐. 얘가 좌표라고 생각을 하세요. 얘가 2가 있고요. 수직선이에요. 좌표가 있어. 그 사이에 5개의 값을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등차가 되려면 이 각각의 간격이 모두 똑같아야겠죠.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하는 간격을 자동적으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여기 20과 2의 차이는 18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숫자를 5개를 넣어야 하니 이 간격은 6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6칸. 그치? 그 값을 6으로 나눠. 그럼 3이네? 공차가 3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큰 정보를 알고 있죠. 2가 초항이다. 그리고 7번째 항이 20이다. 그럼 7번째 항 20이라는 건 얼마? 초항 플러스 6배의 공차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차가 3이 나왔다 이런 뜻이야. 문제에서 뭘 먹으냐면 x4를 구하겠죠. x4. 네 번째 숫자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수열의 5번째 항이 되는 거잖아. 앞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초항 얼마니? 2 플러스 4배의 공차 3을 딱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뒤쪽에서 바로 할 거예요. 오늘 2하고 20 사이에다가 몇 개를 집어넣어? 내 맘대로 집어넣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합이 100이 돼야 된대. 합이 100이 되도록 넣을 수 있을까?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합이 100이 되도록 n등분해서 똑같은 등분을 통해서 값을 정할 수가 있어.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활용 문제입니다. 90번 문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항에 관한 정보, 등차 수열이 무엇인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어떤 형태인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딱 보는 순간 n의 1차 항의 개수가 공차였다는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보고 있죠. 등차 수열을 이루는 미지수를 우리가 설정을 할 것이고 등차 수열만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 바로 뒤쪽에서 또 이어지는데 이러한 순서에 입각해서 등비 수열도 비슷하게 세트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지금 하는 것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등차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가 있는데 여기가 A가 있어요.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그럼 이 세 번째 숫자는 도대체 어떤 값이 나와야 하냐? 그럼 얘가 등차랑 똑같은 차이를 이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걸 빼봐요. B 빼기 A죠. 그럼 얘가 뭐야? 이게 공차인 거야. 그러니까 얘 초항이죠. 여기다 이걸 더해봐 얼마? B 나오지.
그럼 여기다 이걸 또 더해야 되죠. 얼마가 돼? 뚜비 마이너스예요. 공차가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등차라는 것은 어쨌든 차이가 똑같은 거니까 항과 항 사이의 간격이 같아야 된다. 그 차이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숫자가 있어. 그럼 얘네들 등차를 이루려면 그 각각 연속하는 숫자들 사이의 차가 일정한 간격을 이뤘어야 하니까 예를 들어 그 다음 숫자가 a 플러스 d였다면 얘네들 공차를 d로 봤다는 얘기죠. a가 공차 처항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미지수 가져온 거야. 그럼 그 앞에 있는 숫자는 a 마이너스 d 이런 꼴의 모양을 지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대칭인 형태로 났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뭐 오래되셔서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선배님들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러면 x 더하기 1 x 플러스 이렇게 놓겠죠. 뒤에 있는 놈의 t 비읍 시읍 야 이렇게 놓란 말이야 이놈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칭인 형태로 놓는 것이 좋아. 왜 자꾸 이렇게 놓느냐? 이뻐 보이는 것을 둘째치고 실제로 문제에서 뭔가 조건을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들이 합과 곱의 형태를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대칭으로 놓는 것이 편리해. 그래서 이와 같이 놓기도 하고. 선생님 저는 그러면 a 플러스 2d, a 마이너스 2d 이래도 똑같긴 하네요. 당연하죠. 여기서 d가 공차란 얘기는 아니고 미지수를 a하고 d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선생님 그럼 문자가 두 개. 등차수를 이룬 숫자가 두 개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a하고 a 플러스 d 놓고 가셔도 돼요. 또는 이렇게 놔도 돼요. 어쨌든 대칭이지. 대신 이 수열의 공차는 2d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어쨌든 미지수를 대칭이 되도록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90번 문제는 이러합니다. 등차 수열을 이룬 세 수의 합이 15야. 세 숫자 요걸 사용하도록 하죠. 얘네들이 합이 15라 했으니 실제로 다 더하면 얼마가 되니? 3a. 얘가 15예요. a 값은 5가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곱이 105라고 했어요. 곱은 a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a가 오니까 5 곱하기 25 마이너스 d제곱인데 이것이 바로 105와 똑같다. 얘를 오르면 2n이 원이네요. d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결국은 a 값이 아까 얼마였어? 5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를 중심으로 이만큼 큰 숫자 작은 숫자니까 3, 5, 7.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 크기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세 숫자가 뭐냐? 라고 했으니까 그냥 3, 5, 7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등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이제 등차 중항에 관한 이야기네. 한번 보도록 하죠. 232쪽. 자, 등차 중항이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등차수를 이루는 항이야.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전체가 등차가 되도록 숫자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 A와 B 사이에서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는 가운데 있는 항,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차 중항. 그럼 얘네가 등차 수열이야? 이게 등차가 되려면 공차가 일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차는 얼마지? X에서 A를 뺀 게 공차야. B에서 X를 빼도 공차가 돼야 돼. 네, 똑같아야겠죠. 그럼 EX라는 것은 A 플러스 B가 돼서 구하려는 X 값은 얼마냐면 2분의 A 플러스 B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수직선이 있는 좌표라고 생각을 해. 그 사이에서 얘네 간격을 둘로 딱 쪼개는 그 좌표가 바로 등차 중앙일 거 아니야? 중점이니까 당연히 더해서 1이 나는 값이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이런 의미를 둘 수 있어? 등차 중앙인데요. A하고 B가 있어. 그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이건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하죠. 그죠? 산술평균이라고 하니까 산술기하 조합평균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네? 그래서 등차 중앙은 산술평균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하평균 나오겠죠? 조합평균 나옵니다. 그래서 기하평균은 우리가 등비수열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어쨌든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 관한 이야기야. 그럼 방금 전에 썼던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이쪽으로 옵시다.
하나의 n이 있으면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얘들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항들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등차 수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등차 중항이죠. 이 둘의 등차 중항이잖아. 그럼 an 플러스 1에다 2배를 한 것이 나머지 항의